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이재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고의 유학편과 경제편을 대상으로 관직책의 온톨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고 유학편은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유학자 27인을, 경제편은 고위관료 248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고위관료의 일생을 다룬 경제편은 물론이고 유학편에서도 인물의 관직 이력과 관련된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인물고 온톨로지의 하위 온톨로지로서 관직 온톨로지를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편의 첫 부분에 수록된 안종원 항목의 원문과 번역입니다. 안종원과 그의 아들들은 고려말 조선 초의 관료였기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광도 한렴사, 공조전서 같은 여말선초의 관직과 강릉부사 지편전 대제학 등 조선시대의 관직들이 여럿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종원은 한원에 선발되어 들어갔다. 라는 기록처럼 구체적인 관직이 언급되지 않고 단지 어떤 관서에서 근무했다는 내용만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관직 온톨로지를 설계할 때 관직과 그것이 설치된 관서를 따로 구분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종원의 아들, 안경첨은 공조전서를 지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공조전서는 공조 라는 관서에 설치된 공조에서 가장 높은 관직입니다. 따라서 기록에서는 단지 안경첨은 공조전서를 지냈다 라고만 했지만 우리는 안경첨이 관서 공조에 근무했고 관직으로 공조전서를 지냈으며 공조에는 공조전서라는 관직이 설치되어 있음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조전서는 이조전서, 호조전서 등과 같이 전서에 속하는 관직입니다. 따라서 공조전서의 상위 개념으로 전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공조전서는 조선 태종 이후 공조판서로 명칭이 변경되므로 공조전서의 후신이 공조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종원이 양광도를 알렴할 때 라는 구절은 안종원이 양광도 알렴사를 지냈음을 뜻합니다. 앞서 공조전서와 전서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양광도 알렴사의 상위 개념으로 알렴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알렴사 중에 하나인 양광도 안렴사는 지역 양광도를 관할합니다. 따라서 관직 양광도 알렴사와 지역 양광도 사이에도 관할 구역이라는 관계 설정이 가능합니다. 공조전서와 공조판서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충청도 관찰사는 양광도 안렴사의 후대 관직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경첨은 공조전서를 지냈다라는 문장으로부터 다음 도표와 같은 온톨로지 설계를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물 안경첨은 관서 공조에 근무했고 인물 안경첨은 관직 공조전서를 지냈으며 관서 공조에는 관직 공조전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직 공조전서는 더 상위 개념인 전서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여말선초의 공조 공조전서, 전서라는 관직 체계는 조선 시기에 들어서서 공조 공조판서, 판서로 각각 대응되며 이어지게 됩니다. 이중 공조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공하는 한중현 관직 정보 아이디 고유값을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관직의 경우 안종원은 양광도 안렴사가 되었다라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온톨로지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종원은 양광도 안렴사라는 직위를 가졌고 양광도 안렴사는 안렴사의 한 종류입니다. 또 양광도 안렴사를 양광도를 관할 구역으로 갔습니다. 안렴사 및 그 일종 양광도 안렴사는 조선의 관직체계에서 관찰사 및 충청도 관찰사로 계승됩니다. 충청도 관찰사는 고유의 한중현 관직 정보 아이디와 연결되고 충청도라는 장소를 관할지로 갔습니다. 자, 이제 관직과 관련된 내용만 온톨로지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설정입니다. 인물고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행위 주체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퍼슨 클래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서, 관직 종류는 각각 거부 오피스, 오피셜 포스트, 포스트 카테고리라는 클래스로 규정했고 이 모든 관서 및 관직은 물리적 실제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컨셉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가 됩니다. 또 나름의 관서, 관직 종류를 갖는 고려 관직 체계와 조선 관직 체계는 컨셉들의 상위 개념에 해당하므로 컨셉 스키마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지에 해당하는 강릉, 충주, 안동 등은 모두 지역, 즉 플레이스라는 클래스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퍼티들입니다. 프로퍼티는 온톨로지에서 개체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크게 오브젝트 프로퍼티와 데이터 프로퍼티로 구분됩니다. 먼저 인물과 관련된 프로퍼티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즈 서브드인은 어떤 인물이 특정 관서에 근무했다는 관계를 표현하며 해즈 포지션은 인물이 특정 관직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관서와 관직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Has established post는 특정 관서에 어떤 관직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공조라는 관서에 공조판서라는 관직이 설치된 관계를 이 프로퍼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념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프로퍼티도 있습니다. 스코스 인스킴은 어떤 개념이 특정 개념 체계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스코스 클로스 매치는 서로 다른 개념 간의 유사 대응 관계를 표현합니다. 관서 관직들의 시대적 변천 관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헤즈레이터 오피스는 특정 관서가 후대에 어떤 관서로 바뀌었는지를, 헤즈레이터 포지션은 특정 관직이 후대에 어떤 관직으로 변화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관직의 분류와 관할을 나타내는 프로퍼티도 있습니다. is 서브 카테고리 오브는 특정 관직이 어떤 관직 종류에 속하는지를 표현하고 has jurisdiction은 관직이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데이터 프로퍼티인 AKS 조선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시대 관직명 정보 아이디를 부여하는 속성입니다. 이러한 프로퍼티들을 통해 조선시대 관직체계의 복잡한 관계망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퍼티는 도메인과 레인지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온톨로지 내에서 엄밀한 의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서 구축한 온톨로지 모델을 이용하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종원은 양광도 안념사였다. 아들 안경첨은 공조전서였다라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RDF 트리플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안종원 관련 트리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종원이라는 인물은 헤즈 포지션이라는 프로퍼티를 통해 양광도 안념사라는 관직과 연결됩니다. 이 양광도 알념사는 is 서브 카테고리 오브 프로퍼티로 상위 개념인 알념사라는 포스트 카테고리에 속하며 헤즈 주리스딕션 프로퍼티를 통해 관할 구역인 양광도와 연결됩니다. 또한 이 양광도 안념사라는 관직은 스코스 인스킴 프로퍼티를 통해 고려관직 체계라는 개념 체계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경첨 관련 트리플들을 보겠습니다. 안종원과 안경첨은 헤즈선이라는 프로퍼티로 부자 관계가 표현됩니다. 안경첨은 헤즈 포지션 프로퍼티를 통해 공조전서라는 관직과 연결되고 헤즈 서브드인 프로퍼티로 공조라는 관서와도 연결됩니다. 공조 관서는 헤즈 이스태블리시드 포지션 프로퍼티를 통해 공조전서 관직이 설치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공조전서는 is 서브 카테고리 오브 프로퍼티로 전서라는 관직 종류에 속하며 헤즈레이터 오피스 프로퍼티를 통해 후대의 공조판서 관직과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조전서도 스코스 인스킴 프로퍼티로 고려관직 체계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조판서는 AKS 조선포스트 IDD라는 프로퍼티를 통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시대 관직명 ID 공조판서의 식별자와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설계의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직체계의 세부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조선경국전,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면적 개편 외에도 일부 관직의 개별적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컨셉 스키마의 인스턴스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조 관직명 ID 체계는 조선시대로만 한정되어 있고 조선시대 내에서도 시대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오피셜 포스트와 포스트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기준의 모호성입니다. 예를 들어 본 설계에서는 공조판서, 이조판서, 호조판서 등의 상위 개념으로 판서를 설정하여 이를 포스트 카테고리란 클래스에 귀속시켰습니다. 그러나 판서 자체도 하나의 관직으로 볼 수 있어 개념적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고에 나타난 조선시대 관직체계를 온톨로지로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계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